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 편의와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 환경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핵심 여건 사업의 완성도 지점을 위한 조직 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기구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단 1담당관 7개과 24팀이 증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핵심 전략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국단위 전략 사업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시는 2014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서 신설 및 분리 증설 내용은 유세말가를 의성을 등의 역동적 지원해서 유세감을 신설하고 홍보 전산과를 홍보 분야와 전산통신 분야를 분리해서 정보통신과를 신설하고 비전 홍보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관광과를 문화영상과 관광 분야를 분리해서 관광과를 신설하고 문화예술과를 명칭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는 평생학습과 체육 분야를 분리해서 체육진흥과를 신설하고 평생학습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건설방재과를 방재 업무를 분리해서 재난방재과를 신설하고 건설과를 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과를 투자유치 확산을 위해서 신설을 하고 환경과를 정책분야와 청소 분야를 분리해서 자연환경과와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미화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농업축산과는 농업 분야를 강화하고 FTA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농업유통축산과를 신설하고 농업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비의 명칭 변경 사항으로는 경제건설국을 전력사업단 설치에 따른 명칭 변경을 해서 건설환경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경제과를 투자지원 업무 투자지원 유치과를 별도로 신설하면서 생활경제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를 서울로 국간된 명칭에서 대중심 업무를 추진하는 대협력사무소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 전문 내용은 붙인 안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 예고는 2012년 6월 15일에서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건의 의견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반영해서 제도규칙심의에서 수정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시에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하고 또 역점사업 추진이라는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 개편으로서 모쪼록 원하는 의견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만식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조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천시 조직 개편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기구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1단 1담당관 7과와 24팀을 신증설하는 것으로서 국단위 기구로 한시기구로 전략사업단을 설치하여 6개과 업무를 관장하고 현 행정복지국은 11개과 업무를, 경제건설국은 건설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8개과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조직 설계를 하였습니다. 변경 신설되는 과단위 직제 정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살펴보면 현행 대국대과주의 조직 체계에서 과부하 현상이 있는 부서와 전문성이 요청되는 업무를 분리 신설하여 부서장의 업무 과중 해소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전략사업단 신설은 시 전략사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 대응형 조직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조직 개편은 현 인력 범위 내에서 부서의 신증설로 인한 실무 인력의 감소 효과로 조직의 기능 재조정 및 의사 중복 업무의 통폐합, 기능 쇠퇴 업무의 폐지 등 조직 슬림화 노력이 향후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유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와 제6조는 기구 설치 일반 요건으로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 설치하며 기구 설치 고려사항으로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사무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 편의 행정 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의 준수업을 비롯하여 우리 시 비전의 효율적 수행과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 부서별 직무 분석 및 직무 설계의 적정성과 부서 간 업무 배분의 균형성, 조직 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시민 불편과 그 해소 방안, 공무원과 시민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 청취와 그 반영 또한 부서 신증서에 따른 실무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자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 개편 제천시를 볼 때는 제천 시민의 삶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 차원에서의 조직 개편은 크다 할 수 없습니다. 큰 것을 과장님께서 주관해서 올 초대가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담회도 몇번 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같이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24개 팀이 증설됨에 따라서 상당한 그 팀원들이 증가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28명을 더 읍면동에 뽑아와야 된다. 징익을 28명은 읍면동에서 해야 된다고 있는데 제가 읍면동을 한번 좀 해봤어요. 남양동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현인은 12명인데 한 명 이제 결혼된 데도 있고 이 교동 같은 경우도 15명인데 또 한 명이 결혼됐어요. 그 결혼된 것이 보게 되면 출산 휴가가 많이 가고 여성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은 아기 애들 키우기 위해서 1년 동안 휴직을 내는 경우가 있어서 좀 휴가를 많이 갖는 것이 있습니다. 금성면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공양국도 이래 보니까 읍면동별로 여성들이 출산 휴가를 가도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1년 휴가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정원이 차지 않는 그런 읍면동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28명을 어떻게 지원을 또 뽑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명확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8명을 지금 풀티오로 다 있는 현행에서 빼가지고 본청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현재도 저희들 읍면동의 인력 운영을 지금 거의 28명이라는 결혼이 있는 범위 내에서 현원 중심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28명이라는 건 숫자상으로는 조정이 돼서 넘어오는 건데 이것이 비단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빡 빼는 게 아니라 엑스포 때서부터 그 이전서부터 계속 읍면동의 인력을 빼내면서 운영을 현재 정원보다 기존에 잡혀있는 정원보다 적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을 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는 범위가 아닌 범위에서 견원을 또 읍면동 간의 균형도 맞추고 이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자원을 50명을 요청을 해서 물론 전출 가는 직원도 결혼을 채우고 또 육아휴직도 있고 출산휴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채워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결혼은 본청 위주로 두면서 읍면동은 결혼은 인력을 유지하는 데는 가급적 충원을 해줘서 읍면동 결혼은 방지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인력이 결혼 기준으로 그 업무량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부하가 걸리거나 이런 사안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 50명을 채용했는데 50명이 다 지금 그 채용을 다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다만 한 20명 정도 하는 아니, 저희들이 오늘부터 이제 그 지역 제한으로 해서 뽑은 자원이 25명 등록을 오늘 내일 받고 있고요. 도에서도 이제 일괄 자원으로 뽑은 것을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에서 일괄 자원을 또 시군을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8월 중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등록과 해가지고 바로 실무 수습 형태를 거치든 아니면 인정 형태를 거치든 자원을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집행부에 김 과장님께서 이제 집행부에 그 인력으로서 뽑은 24개 팀이 지입된 그 팀 인원은 거의 충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운명동에 21명을 뭐 충원하고 빼내고 이런 것은 현원에 그렇게 가감이 없다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예. 운명동에서 전혀 소홀되지 않고 할 수 있다. 예. 지금 현원을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인력에서 더 빼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얘기예요? 예. 바로 이제 제가 질문한 것이 운명동이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출산휴가라든지 그다음에 또 적응도 안 돼 있는 데도 있는데 불구하고 28명을 계속 그쪽 운명동에서 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주차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누년 동안 그 누적이 되내온 수치일 뿐이지 그 인력은 현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현재로. 그래서 그게 사람을 다시 운명동을 빼가지고 본청을 줘서 운명동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고. 네, 저기 과장님의 그 말에 저는 저기 꼭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동양국 같은 경우는 개발팀을 더 증입하는 걸 계획되어 있죠. 예. 그럴 때 거기 개발팀이 증입되게 되면 인원을 어떻게 더 증여해 줍니까? 아니면 아니, 그 연합의 인원으로서 충당하는 거예요? 아니 인원은 증원 안 하고 팀장만 하나 증대해서 그 기존 인력하고 거기서 업무 분장을 나누어서 산업 부문하고 개발 부문을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공량이 그 우리 관내 중에서 가장 큰 위기고 리동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과 개발을 한 팀에서 보기에 좀 과부가 걸린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고 그 판단이 서서 그런 개발과 산업을 나누어서 주는 걸로 해서 그 팀장만 하나 보직을 더 받는 거고 인력은 그 범위 내에서 현재 개발 업무 보는 분야는 개발팀으로 산업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그 팀이 몇 명이 되죠? 개발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되냐? 지금 여기에 팀 상대 팀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 팀 예. 중에서 하나 더 늘어나니까 두 개 팀은 상대 팀 이제 개발팀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개발팀 늘어나게 되면은 거의 저기 그 8명 있잖아요. 8명 중에서 상대 팀이면은 거의 3명, 2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제 얘기는 뭐냐면은 팀에서 2명을 두고 팀장하고 팀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죠. 아니, 이제 그렇진 않고요. 그 총 8명 중에서 그 3명, 개발팀 3명, 또 산업팀이 5명, 그렇게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한 팀은 2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2명 있으면 팀장하고 팀원이 그거는 또 그렇게는 기존을 두는데 그 인력 배치가 업무 양에 따라서 또 읍장님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3명이 모셔왔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단적인 예를 들게 되면은 팀이 많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팀원이 최소한도 3명 이상 돼야 되는데 2명의 팀이 이루어질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점을 우리에서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팀에 지금 24개 팀이 늘어나서 총 몇 개 팀이죠? 전투 취임서 말씀드립니다. 예. 읍면도 포함해서 154팀. 154팀이 되게 되면은 과장님은 154팀 중에서 이 팀이 최소한도 3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얘기죠? 3명 이상은 돼야만이 그래도 그 팀이 운영되고 최소한도 6, 7명, 12명 안에서 그 팀이 좀 더 사업이 많이 있을 경우는 뭐 7, 8명을 갈 수가 있다. 12명 이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원이 팀이 많다 보니까 인원은 필요하려니까
이러한 그 2명 내지 3명의 그런 팀이 구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점은 없는지. 네. 뭐 우려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이제 팀을 만들면은 그 인원이 이제 뭐 최소 작은데 이제 최소로 보면 이제 누군데 이제 3명 정도가 작은 인원인데 그 팀장이 모집을 받으면서 그 팀원 2명하고 1명을 데리고 일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현재 지금 저희들 그 팀장님들이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업무 분담을 다 해서 업무 분담에 서로 분담을 해서 나눠서 자기 몫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뭐 팀장님들이 일을 안 해서 팀원들이 그 과부하 걸리게 혼자 하고 이러는 일은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팀별로 잘 업무 분장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부장님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팀이 구성돼서 한 걸 보게 되면은 2명 내 3명이 있게 되면 한 명이 결혼되고 뭐 이러다 보면 자기 팀으로 절대로 수행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한 그 문제점이 계도된 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통축산과 축산 유통 그 문제에 대해서 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조회가 되면서 우리 자체위원회에서 또 다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유통축산이나 축산유통이나 그 말을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오늘 이거는 축산인들의 그 어려움 그런 그 단체에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굳이 지방부가 그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좀 요구를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꼭 굳이 유통축산가로 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업정책, 이제 농업축산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농업정책과하고 유통축산과로 이제 두 개로 분리해서 농업 분야를 오히려 기능을 강화시키는 안으로 사실은 분과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 업무를 다루는 국적, 제도적인 정책 이런 걸 직접하고 유통축산으로 우리가 이름을 가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축산 분야에서도 축산 유통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축산 유통이라고 부르면은 어감상 축산의 전속으로 되는 그런 바의 명칭의 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축산 유통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축산 농가가 우리 전체 농가 수의 뭐 상당한 피로를 차지하지만 저희들이 분석하면 2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7%라는 부분은 농가는 일반 농업이라든지 원예농이라든지 시설채소 뭐 이런 일반 농업들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전체의 분포비를 보면은 일반 농업에서도 상당히 유통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실 농사를 잘 지었을 때도 유통화를 잘 시켜야만 제대로 값을 받고 소득을 올릴 때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 부문에서는 유통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 수의 분포를 보면은 전체 농가 수의 다수를 아우르는 유통을 앞에다 넣어서 그 다음에 유통축산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유통과 플러스 축산 이렇게 개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유통축산으로 저희들이 가고자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단체에서 물론 축산자를 앞에 붙이는 것을 희망을 하지만 저희들 볼 때는 전체를 아우르는 유통을 앞에 넣어서 유통축산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이제 축산 부분을 경시하거나 어떤 손해를 저희들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축산을 하면서 그 과에 축산 내수변계하고 동물방역팀이 다 축산 분야의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축산과에서는 5개 팀에서 2개 팀이 있던 것이 지금 3개 팀에서 2개 팀이 축산 분야에 전담하는 그런 과가 되기 때문에 축산인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주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세종팀 있지 않습니까? 세종팀은 좀 세종시는 지금 구성이 되어서 활발히 운영 중에 있는데 다른 그 중앙에 있는 행정부처가 좀 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세종시가 이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서울서장하고도 저희가 이제 그 밖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 뭐 이런 부처들이 5월, 9월서부터 12월 사이에 그쪽으로 이제 이전해 가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 서울사무소장이
서울서 세종까지 왔다 갔다 하기는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종팀을 하나 두면서 그 담당자가 전적으로 세종시 쪽에 우리 관련 정부 부처를 전담해서 드나들고 이전하는 거에 맞춰서 미리 좀 그쪽에 이전하는 시기서부터 같이 좀 정보도 공유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인력을 좀 쌓는 그런 차원에서 세종 팀단을 같이 관련을 내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새마을과 예상원 전에도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 그 수건 사업팀, 그다음 도시 녹화팀 여기 좀 다른 부처하고 연계성이 좀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건 사업팀과 도시 녹화팀이 정확하게 연계가 되지 않는 거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주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과장님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의 수건 사업팀은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하철이라든지 그런 조그만 소규모 수건 사업들 그런 것을 전담해서 현재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담하는 그런 사업들을 옛날 같이 새마을과에서 그걸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배속해서 거기서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도시녹화팀은 산림공원과의 공원독지통합과 구별을 둬서 도시녹화팀은 노원의 작은 그 공원이나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 쌈지공원, 그런 자투리적인 쌈지공원 이런 거 관리를 그쪽에서 해가고 공원 도시계획이 지정된 공원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 공원독지팀에서 이렇게 양분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건사업팀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건사업팀은 그 팀과 가해서 수건 그 사업팀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수건사업팀을 만들어서 그런 그 내용을 종합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수건이라는 것이 각 그 읍면동의 마을 단위로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것인지. 이제 수건 사업이라는 것이 소규모 하천 사업도 있고 농업부장도 있고 또는 복지에 관한 지달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것도 수건 사업이라는 명칭 내에는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기능별로 해야 될 것은 과에서 큰 사업들을 하되 저희 여기 지금 도시 뉴새마을과에 있는 수건 사업팀에서는 지금에 있는 지역개발과의 지역개발팀이 그쪽으로 배속이 되면서 그 기존에 하던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적인 사업,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농업포장이라든지 소하천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 팀에서는 해나가시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팀이 거의 한 150여 개가 되다 보니까 이 업무를 분장하다 보면 서로 믿는 그러한 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분장에 대한 각별한 지침이 확실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간에 이건 떠밀고 또 다른 분으로 또 이완시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심리 염려스럽고 그런 점에서도 이번 그 팀이 본인의 생각은 너무 많이 팀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그 문제점이 도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은 2008개 과가 신설함에 따라서 그거를 팀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좀 모순된 점, 업무가 중첩된 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심상유감스러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희 팀에서 한 3개 과로, 8개 과가 3개 과로 줄어들어서 한 5개과 정도 되게 되면은 더 우리 시민들이 혹은 저희 개편에 많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과를 밀다 보니까 시민들 정말 일어나는 그런 모순적인 좀 되는 것 같아요. 심한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은 저희 개편이 시민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 개편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에 제가 간략한 답변을 드리면 팀 간 업무가 중첩되거나 또는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저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실과 간의 업무 조정 회의를 국장인 주관을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서로 상이하거나 상충되거나 업무 분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님 주재로 그런 업무 조정 회의를 거쳐서 정리하겠고요. 또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직무 진단을 하면서
업무 인 전결상을 정비를 합니다. 그때 새로운 수요의 업무는 다시 넣고 또 일괄적으로 해서 없어져야 할 업무들은 빼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조정을 해서 그런 중복되거나 서로 상충돼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를 너무 많이 늘려서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과를 좀 늘리고 하는 것이 비단 이제 조직 개편에서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도 강화를 하지만 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침체되어 있는 조직의 권력도 좀 개하는 목적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그 전부터 이 정원 분포비를 좀 조정을 해서 한두 과씩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건 아닐 텐데 그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과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하여튼 이번에 과를 증설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잘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정해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하여서 협의한 결과를 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의원님들의 축산 농가를 고려한 많은 고민에도 불구하고 유통 축산과 명칭 변경이 어렵다면 축산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드림 스타트팀 신설은 실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업무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업무 확대 후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뉴 새마을과는 타 부서 업무와 경계가 불분명하고
업무량도 타 부서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타 부서와 업무의 균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 인원을 읍면동에서 충원하는 것은 읍면동 행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그 여망을 담지 못하고 우리 당축생활을 해주셨지만 축산농가가 소외되지 않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과가 이제 정비가 되고 정착이 되면 그런 부분에 좀 대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스타트 팀 신설 문제는 의원님들의 중지를 따라서 저희들이 당분간 우선은 신설치 않고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누리생활과 업무를 연결 명확히 하고 또 업무량이 타가와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인력을 읍면동에서 충원을 위해서 빼는 것을 최소화해달라는 그런 말씀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읍면동 결혼을 최소한 유지하면서 우선적으로 있더라도 결혼을 보충해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사전의 집행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심사 의결안 조례안은 7월 2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